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경기 소비재 ETF 분석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. 특히 XLY, VCR, PSCD 이 세 가지 ETF가 오늘 주인공이죠. 네, 이 자료들을 보니까 금리 인하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과연 어떤 기회가 생길지, 또 지금처럼 좀 변동성이 클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궁금해지더라고요. 뭐랄까, 시장의 그 묘묘한 리듬을 읽어내려는 그런 시도 같기도 하고요. 과연 이 ETF들이 다음 랠리를 이끌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보죠. 먼저 이 세 ETF, XLY, VCR, PSCD 모두 금리 인하, 소비 심리 변화에 좀 민감한 그 경기 소비재 섹터 ETF라는 건 공통점이잖아요. 근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성격이 꽤 다르다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겉보기엔 비슷해도 다릅니다. 예를 들어 XLY는 딱 보면 아마존, 테슬라 같은 정말 큰 기업들 있죠. 이런 초대형주 비중이 무려 40%가 넘어요. 시가총액도 1,7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시장에 오를 때 좀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겠다.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. 아, 역시 덩치가 크네요. 네, 반면에 VCR은 대형주랑 또 중형 성장주를 좀 섞어놨어요. 그래서 뭐랄까 조금 더 균형을 잡으려는 스타일이고요. 참고로 그 보고서에 나온 VCR의 PER, 주가 수익 비율이죠. 이게 한 22배 수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그럼 PSCD는요? PSCD는 정반대예요. 시가총액 10억 달러 미만, 그러니까 소형주 중심으로 구성된 ETF거든요. 그래서 변동성은 이 셋 중에서는 가장 클 수 있습니다. 경기가 확 살아난다. 이럴 땐 제일 탄력적으로 팍 튀어오를 수도 있지만요. 다만 유동성,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적을 수 있다는 건 꼭 염두에 두셔야 해요. 아, 소형주 중심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그래서 단순히 현금 흐름이나 배당 안정성만 따지면 아무래도 XLY, 그다음 VCR, 마지막이 PSCD. 이 순서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좀 흥미로운 분석 방법이 나오던데요. RHTMIX, 리듬 분석이라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국면인데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. 뭐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. 이게 핵심 같은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? 아, 네. 그 RHTMIX요. 이게 뭐 대단한 비밀은 아니고요. 시장의 어떤 시간대별 흐름, 그러니까 단기, 중기, 장기 같은 사이클의 길이를 분석하는 방법론 같아요.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나 스윙, 그러니까 좀 짧은 호흡의 리듬은 지금 약간 하강하거나 전환되는 국면이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보고요. 하지만 더 긴 호흡, 그러니까 중기 리듬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. 아, 단기적인 움직임과 중기적인 추세가 좀 다르다는 거네요. 그렇죠. 단기적인 불안감과 중장기적인 긍정론 사이의 어떤 엇박자, 이런 걸 포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럼 그 VPAR 기법은 뭔가요? 그것도 같이 언급되던데. 네, VPAR은 그렇게 리듬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나 거래량 패턴 같은 걸 활용해서 중요한 변곡점, 보고서에서는 이걸 맥점이라고 표현하던데요. 그런 지지나 저항 구간을 찾아내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가격이 급격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지점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는 거죠. 승률을 높이려는 시도고요. 아하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흔들려도 중기적인 상승 리듬을 믿고 VPAR 같은 걸로 포착한 어떤 특정 지점에서 대응하라. 뭐 이런 이야기군요. 그래서 ETF별로 전략도 다르게 제시하는 거고요. 네, 정확합니다. 보고서 전략을 보면 XLY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니까 단기 조정이 오면 나눠서 사들어가는 분할 매수 접근을 제안하고요. VCR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중요한 저항선, 이걸 스윙 매물대라고 하던데 거길 딱 뚫고 올라설 때 매수를 고려해보라는 식이고요. 그럼 제일 변동성 크다는 PSDD는요? PSDD는 역시 위험이 크니까 좀 더 신중해야겠죠.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VPR 같은 걸로 분석했을 때 의미 있는 중기 지지선, 예를 들어 보고서에서는 2,900선 같은 구체적인 가격대, 즉 맥점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딱 확인될 때 중기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 볼 수 있다. 이런 전략입니다. 그렇군요. ETF 성격에 맞춰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네요. 보고서에 긍정적인 신호들도 꽤 언급되지 않았나요?
네, 맞아요.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 연준이 올해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거라는 기대감. 그 페드와치 기준으로 보면 확률이 70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도 예상보다 괜찮았잖아요. 플러스 0.7% 증가했으니까. 이런 점들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. 맞다. 그 소매 판매 지표 좋았죠.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 같은 것도 있던데요. 네,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레딧이나 스톡트윗, 트위터 같은 곳에서 이 관련 ETF들에 대한 언급량이 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부분으로 꼽았어요. 약간 시장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랄까요?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. 위험 요인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. 당연하죠. 리스크도 분명히 언급합니다. 일단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CD는 유동성이 낮다는 점. 이게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? 갑자기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릴 수 있으니까요. 재정학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고요. 그렇죠. 그것도 늘 변수죠. 그리고 추가로 옵션 시장 데이터도 언급하는데 XLY 콜옵션 거래가 좀 활발하다는 건 상승에 베팅하는 심리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변화는 계속 좀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.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경기 소비재 ETF, 특히 XLY, VCR, PSCD가 금리 인하라는 큰 흐름을 타고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,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. 물론 단기적인 파도는 좀 거칠 수 있겠지만 보고서에서 말하는 그 리듬 분석에 따르면 중기적인 흐름은 아직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보고서의 관점을 빌리자면 ETF라는 게 결국 시장의 리듬을 읽는 도구인데 지금처럼 단기 조정 리듬이 보이는 와중에도 그 안에 중기 상승 리듬이라는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죠. 중요한 건 그 리듬의 변곡점, 그 맥점을 어떻게 잘 포착하고 대응하느냐.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눈 새 ETF, 안정적인 대형주 중심의 XLY, 또 균형 잡힌 VCR,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 가능성을 가진 소형주 중심의 PSCD.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앞으로의 경제 회복의 리듬과 그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악기 중에서 지금 어떤 것이 가장 매력적으로 들리시나요?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.